제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중량급 정치인들 품평이 담긴 김건희의 개인 메모장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고요. 이게 노골적으로 공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를 고르는 상황처럼 보이네요. 네, 사실 소문으로는 많이 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로 드러난 게 처음이거든요.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운영했던 전시업체죠. 코바나 컨텐츠 이름이 이제 하단에 새겨진 메모장 이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 메모장을 보면 총선에 이기려면 김기현 조직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내용이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죠? 어제 밤부터 어제 저녁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제목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나경원 머리를 너무 높이지 말라. 이렇게 머리카락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고개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뽕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의적 의미 아니에요? 네, 중의적 의미인데 사실 이 머리를 높이지 말라라는 표현은 네. 정치권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네. 혹시 무속인들이 쓰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은 드는데요. 원래 자, 이제 그다음에 약간 중년 여성들이 머리를 이렇게 좀 숱이 좀 없으니까 높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그렇게- 것보다 이제는 너무 고개 시켜주지 마라 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겠죠. 저는 정치 평론가의 조언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편들어주지 말고 제 다른 사람을 힘을 실어주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당 대표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카리스마, 호감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메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이 메모장에는 권성동, 장제원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이 2023년 3월 전당대회에 이 후보들이 이렇게 경쟁 각축을 벌이는 그리고 이 로드맵 이 진행되던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이 메모장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제 물러나고 사실상 쫓겨났죠. 그 다음에 이 당 대표를 고르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메모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치인들에 대한 품평을 이렇게 평소에 적으세요? 안 적죠. 기사를 쓰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 적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데 잊고 싶지 않을 때. 메모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메모를 하죠. 그리고 그냥 한 명만 그냥 메모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걸 갖고 뭔가 결론을 내려야 돼. 나의 이 뭔가 종합적 판단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그냥 듣고 그냥 흘리잖아요. 그냥 생각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적었어? 그 종합적 판단을 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보여주려고. 이 세 가지 목적이 명확하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메모를 할 때 네. 사실은 내가 내 생각을 이렇게 메모하기보다는 전화 받거나 이럴 때 메모하는 경우가 그렇죠. 사실 더 많죠. 네. 그걸 이제 딱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생각은 일기나 쓰지 누군가 품평을 쓰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누가 그 말을 전해줬는지도 의구심이 드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쪽에서 작성 시기, 경위, 실질적인 내용 등 확인되지 않고 있고 확인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방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겠죠.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낮밤 안 가리고 조언을 주고 받는. 그렇죠. 예.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기자들도 실제로 뭐 자정 넘어서도 전화가 오기도 하고 네. 문자가 오기도 하고 이걸 문자를 얼마나 빨리 주고받냐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의 스페이스바를 속도입니까? 예,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이 찍히거든요. 네. 이 점을 지울 새 없이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문단 안에 마침표가 엽기적으로 찍혀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치고 본인이 수정하지도 않아요.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온 문자는 그래서 딱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마침표가 많이 있고 본인이 직접 보낸 거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받아보셨어요? 사실 저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네. 분석. 네. 받아본 사람 거를 훔쳐보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내용만 얘기하고. 한동훈 전 대표 거 봤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아까 뭐 정당 관계자나 여의도 관계자, 정치 전문가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여론조사 전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씨라든가 아니면 무속인들, 그러니까 정치에 고관여돼 있는 무속인들도 많거든요. 네. 이런 무속인들 건진을 포함해서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은 거 아닌가라고 추정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이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고요? 예, 오전 8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만났고요. 사실은 보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상태에서 제가 들어와서 이준석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 앞에 서서 브리핑한 자료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렇게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뭐 정치와 사법제도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 공조가 필요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조국혁신당 얘기를 계속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공격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이야기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준석 대표 말처럼 대장동 항소포기 진실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특검이 부관참시 특검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자, 내용보다 제가 좀 급하게 설명드린 건 순서가 이준석 대표, 장동혁 대표 순서예요.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3석에 불과한 당과 100석이 넘는 제1야당 대표잖아요. 순서도 이상하고 자, 굳이 조국 대표를 계속 겨냥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것에 대한 분석이 여러 가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사실은 합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고 이거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장동혁 대표와 순서가 바뀌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애초 이 만남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 조국 대표한테 만남을 요청해서 야3당 만나자 뭐 네. 이런 식으로 요청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석 제1야당 대표는 사실 앞에 서야 하거든요. 이게 프로토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부차적입니다만 대변인이 이제 백불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것도 국민의힘보다 개혁신당이 먼저 하는 거예요. 정말요. 예. 그리고 장사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장사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잘한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인데 적극적으로 지도부가 협조하고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거연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선거연대는 절대 없다. 아주 딱 잘라 얘기하고 오늘 현안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대변인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모든 단어에 연대라는 말을 붙입니다. 선거연대를 안 하면 지금 만날 이유가 있나요? 장동혁 대표 주황색 넥타이도 메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가 회동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도 얘기합니다.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인가요? 어거지로 보면 예, 좋습니다. 제 얼굴은 빨개집니다. 예, 그 추가 회동 계획에 대해서도 당연히 계속 연대해 갈 것이기 때문에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기자들이 초기 발달한 기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비공개로 얘기한 내용은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진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연대와 관련된 질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두 사람 이해관계가 좀 일치할 수는 있겠죠. 네, 장동혁 맞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연대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중도는 확장은 해야 되고 그 대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본 것 같고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지방선거를 할 때 이제 조금이라도 자신의 스페이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죠 뭐. 유튜브들이 흔히 하는 연합 방송이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 개혁신당 쪽 지도부와 관련된 인사하고 사실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개혁신당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좀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도부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를 만났는데 양쪽 그 지도부에서 세력들이 도저히 네. 어려운 합칠 수 그런 없죠. 상황이죠.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 몇 개월간 명태균 수사 때 이름이 거론되는 거 말고는 사실 존재감이 없는데 네. 이거라도 하고 조국혁신당이 당연히 안 할 걸 알면서도 제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야 이제 말하자면 제목이라도 뽑히고 뭐 이쪽 출입하는 기자들도 와서 한번 쳐다보고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고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동기가 굉장히 명확하고 장동혁 대표도 어쨌든 당내에서 너 고립된다. 너만 우리 그구만 남아. 너랑 전환길만 남아. 고성구까지 남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뭐 유튜브 연합방송에 비유를 했지만 다른 알고리즘에 한번 안 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의 알고리즘과 지금 장동혁의 알고리즘 다르니까 뭐 그거 자체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 선거 앞두고 뭐 손해볼 게 없다 이런 계산이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진짜 모사와 좀 자극적인 말이 너무 익숙하고 잘하는 것 같아.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번에 솔직히
지금 노회찬 의원 말 좀 빗대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비유인 듯 비유 아닌 자기랑 비슷한 듯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거를 딱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프레임 딱 씌워서 자기를 띄우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언뜻 든다 하더라도 네.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이준석 대표는 그걸 하더라고요. 하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그 말이 딱 맞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말은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사실 논리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거학을 이재명이나 이제 민주당으로 딱 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두고 그 외계인 프레임을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학에 맞서 그런 외계인에 맞서서 야당들은 할 수 있다라고 조국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외계인은 거기가 외계인이 아니라 윤석열이 외계인이고 그렇죠. 그냥 내란 동조하는 사람들이 외계인이다라고 프레임을 다시 쳤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오가는 와중에서도 계속 이준석 대표는 그 프레임을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 보면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당의 연대가 예를 들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이제 150명 이상인데 이들이 둘이 연대하면 막 할 142야. 수가 없는데. 막 143이야. 네. 이러면 정치적으로 뭐 굉장히 그렇지, 의미가 근데 둘이 좀 합쳐야 있을 수 있죠. 105예요. 근데 저는 기사거리 만드는 거다. 다 알죠. 네. 네. 다 알죠. 양쪽도. 그리고 중요한 건 진짜 외계인이 들어왔는데 한국과 일본의 통합 이걸 빗댄 건데 사실은 지금 지금 둘이 너무나도 둘 사이가 외계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싸워야 될 대상도 잘못 설정했고 통합 대상도 잘못 결정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